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좀 유연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미증시가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테슬라가 12%나 올라갔습니다. 주요 빅테크주들 일제히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지난주 대량 매수하고 나서 주춤했던 외국인들, 근데 오늘 장에서 다시 매수세가 가동이 되는지 삼성전자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엔터주 올라가고 2차전지 빠지고 반도체는 선별적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서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의 어떤 반전이 다시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이제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가 200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보통 지수가 1.5% 넘게 올라가면 급등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S&P 500과 나스닥이 2% 정도, 1.7, 2% 넘게 올라갔잖아요. 러셀 2000도 2.5%는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증시가 급등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업종으로도 유틸리티가 약밥 정도 됐고, 다 올라갔고요. 그 필수 소비재, 뭐 임의 소비재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갔는데, 특히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업종 같은 경우는 뭐 4%나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상승을 견인했구나, 이런 점이 또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개장 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일부 산업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거다. 4월 2일에 발표되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관련된 발언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감면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는 4월 2일부터 모든 국가에 25% 관세 땅 때리고 출발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경기 침체되고, 뭐 그리고 무역 상대국 같은 경우도 수출이 둔해지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질 거야, 이런 걱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관세 리스크가 축소가 된다면 빅테크에 대한 매도가 반전될 수 있다.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빅테크가 바닥을 쳤다라는 기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환경이 은근히 좀 개선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경기에 대한 어떤 언급을 최근에 좀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나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톱니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그 분석가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미 바닥권을 통과를 해서 주식을 매수해도 좋을 때야,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분석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기에 이 관세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이제 좀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2번에서 1번으로 축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예측이 어려워졌다, 또 인플레이션도 울퉁불퉁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오늘은 괜찮아졌다, 이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이제 사람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감면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협상용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모든 관세가 4월 2일에 발표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또 선별적으로 국가별로 다 다를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특히 현대차가 21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같이 자리를 했죠. 이러면서 현대차는 관세 없을 거야,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미국에 갖다 이제 어떤 조건을 주면, 그러니까 미국에선 받게 되고 그럼 관세는 면제되고, 이런 구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한다, 이것 때문에 뭐 국제유가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도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관세가 뭐 발표한 거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거 그대로 강행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진정이 된 게, S&P 글로벌에서 3월 그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서비스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어요. 제조업은 반대로 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서비스와 제조업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합 PMI라고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 자체는 올라가는 추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기는 둔화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좀 빠진 게 있었는데 그런 우려까지는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특징주로 보면 뭐 메가세븐 다 강세를 보여줘.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승인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세 우려가 완화가 된 거.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머스크가 막 극우 행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거부감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었잖아요. 근데 관세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그럼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제 거부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은 그 공매도가 잡혀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마 일부 쇼커버가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겹치면서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빅테크 뭐 아마존 뭐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등등의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미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한 게 아니냐. 그리고 금융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금융주들도 한 2%대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폴로로 알려져 있는 랄프로렌이 5% 올라갔는데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게 이제 메가세븐하고 S&P 500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최근에 S&P 500보다 메가세븐의 주가가 더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선행피 그러니까 실적을 전망 12개월 이후에 어떤 실적을 추정해 봤을 때 어떤 현재 PER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2022년 정도 말 또 2023년 초에나 봤던 수준까지 주가가 좀 싸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세븐이 워낙 빠르게 빠져가지고 2022년 후반, 2023년 초반에나 봤을 정도의 어떤 밸류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격 매력이 그만큼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되면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서가 좀 있었던 타이밍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하고 S&P 500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는 2006년도 이후에 최대치로 더 부진한 그러니까 S&P 500 지수 대비 기술주들의 주가의 부진이 2006년 이후 처음 봤던 수준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낙폭과대를 좀 이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S&P 500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이건 뭐냐면 투기 세력들 뭐 이게 투기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향후 S&P 500 지수에 대한 베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좀 반등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으로 또는 유럽으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미국으로 좀 돌아올 조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중요한데 최근에 외국인들 열심히 매수하다가 어제 갑자기 멈칫했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매수 비중이 43%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외국인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 비중이 그렇게 완전히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순매수 이렇게 이어나갈 때 30% 부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32%면 매수를 그렇게 줄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매도가 좀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도 미증시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매도 비중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비중이 또 20% 중반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뭐 지난주 같이 하루에 5천원씩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쳐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수 곱하기 억, 지금이 2600포인트대면은 26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 많이 매수하는 걸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보합이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3월 이후에 이틀 연속 음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음봉 나오면 그 다음날은 주가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걸 떠나서 시초가 이후에 저가 매수가 가동이 되면서 종가는 시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마감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3월 이후에 이제 나타났던 그 패턴이 다시 재개가 될 거냐.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바뀌었었는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도를 오늘 매수로 돌리면서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근데 오늘 이런 걸 이용해서 초반에 삼성전자가 강하네. 근데 나는 일단 털어낼 거야라고 하면서 매도가 오히려 더 오후장 들어서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4월 초까지는 일단 관망하고 봐야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시가총액 탑10 내에서 5% 이상 하락한 종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쪽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막 5% 넘게 빠지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것도 적게 빠진 건 아니죠. 사실 3.3%면 적게 빠진 건 아닌데 어쨌든 5%씩의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은 없었잖아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이런 흐름이 오늘장에서도 계속 뭔가 한 종목씩 발목을 잡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좀 축소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과매도권 내려왔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 종목이 계속 늘어나다가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하락 종목이 축소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승 종목이 1000개 이상 나오는 게 이틀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0 종목 이상의 상승 종목이 실제로 나오게 되는지 이런 점도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세 우려가 완화가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게 이제 관세 이슈로 좀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던 종목인데 자동차는 어제 미리 좀 반응이 나온 것 같고 또 현대차 이슈가 저 뉴스에 좀 미리 움직였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제 정치 변수에 반응했다. 어제 이제 그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국무총리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고 나서 환율과 증시가 좀 반응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정치 뉴스들이 나오면서 요것도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관세가 메인 재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혹시 정치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 시장에 또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장에서 이 정도 기반을 만들어줄 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들어와 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가고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낙폭주들이잖아요. 그래서 눌린 종목군들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2차 전지가 되는데 2차 전지가 이런 틈에서 수급이 바뀌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게 눌렸던 종목군들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이거나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건데 그런 낙폭주로 갈 거냐 아니면 최근에 움직였다가 하루 정도 쉬는 종목으로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구도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살짝 좀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모양의 차트로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전체적인 어떤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져서 이거는 주식을 더 사다 높아진 것도 있고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평가 가치가 올라가서 비중이 높아진 측면도 있을 건데 또 어쨌든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역대 최고예요. 근데 여기서 주식시장 떨어지는 정책을 트럼프가 펼치면은 내 돈, 내 가치 떨어지는데 내 자산 떨어지는데 투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달래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전에는 강공일변도였다면 또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대한 협상 능력을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강경 모드도 가끔씩은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글 예전에 텔레그램에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25% 관세 부과하지 않기만 해보라고. 근데 트럼프는 실제로 그렇게 관세 강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실제로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서 지금은 좀 약 구간으로 또 접어든 건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고 결국엔 트럼프는 미국 자산을 크게 흔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